안녕하세요. 성장하는 김엄마입니다. 자산관리 행성 두 번째 영상, 가계부 작성을 위한 팁편 시작할게요. 그 영상 첫 번째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계부를 쓰는 이유에 대해서 그때 5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좀 더 세분화해서 장기적 관점과 단기적 관점으로 한 번 더 짚어볼게요. 가계부 작성하는 이유부터 먼저 알아야 가계부를 쓰는 동기가 생기니까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이거는 첫 번째 영상에서도 나왔던 거예요. 내 머릿속 자산 지도를 그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미션을 모든 분들이 완료를 하셨는데, 이거를 일단 첫 번째 미션을 하면 우리 가족의 자산이 어떤지, 현재 부채는 얼마인지, 그리고 부채가 몇 년도에 다 이제 상환될 예정인지, 그런 것들을 머릿속에 그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미래 자산 계획을 선명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되게 뜬구름 같았던 그 계획들이 이제 약간씩 손에 잡히시죠? 그래서 미래 자산 계획을 선명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의 돈은, 우리 가족의 돈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기 위해서. 네 번째, 부자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 이렇게 가계부를 씁니다. 단기적 관점으로 넘어가면 이 단기적 관점이 훨씬 더 가계부와 맞닿아 있어요. 사실은 장기적 관점은 좀 멀리 있잖아요. 근데 단기적 관점은 나와 딱 달라붙어 있어요. 우리가 가계부를 당장 쓰는 이유가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서죠.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일단 종잣돈을 마련해서 그 돈을 불려나가야 되죠. 저축만으로 불려나가시는 분도 있고, 저축과 투자를 적절히 섞는 분도 있고, 공격적인 투자로 가시는 분도 있어요. 일단 종잣돈을 마련하시기 위해서 가계부를 쓰십니다. 두 번째는 지출을 통제하기 위해서예요. 불필요한 소비를 어떻게 하면 더 줄일 수 있을까? 그래서 지출을 통제하기 위해서 씁니다. 세 번째는 계획적인 소비를 하기 위해서 가계부를 작성을 합니다. 그래서 충동 구매, 충동 소비를 방지하기 위해서. 네 번째는 나의 소비 패턴은 어떤지 한번 분석을 해보기 위해서 가계부를 씁니다. 그래서 월급날 월급이 통장에 들어오면 무조건 해야 하는 작업이 있으세요. 그날은 한 달 목표 저축액부터 푼돈 모아 목돈 통장에 이체를 시켜야 됩니다. 100만 원인 분, 200만 원이신 분, 250만 원이신 분, 이게 한 달 목표 저축액이 미션에 적으셨던 대로 저축액이 딱 나오면 그걸 무조건 통장에 그 월급날 이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너스가 간간히 들어오실 거예요. 보너스가 간간히 들어오면 이 추가 수입도 들어오는 즉시 푼돈 모아 목돈 통장에 이체를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심리 계좌를 전면 차단하는 겁니다. 보너스가 들어오거나 월급이 들어오면 순간 마음이 붕 뜨잖아요. 간당간당 하던 게 쫙 풀리면서 뭔가를 이제 조금은 살 수 있구나, 이런 마음에 여유 있게 쓰게 돼요. 심리가. 그래서 한 달 목표 저축액을 훅 보내놓으면 잔액이 줄어 있잖아요. 그러면 쓰려고 하는 심리 계좌가 차단이 됩니다. 이게 목표예요. 그리고 네 번째, 월급 통장 주 생활비 통장에는 마지막에 한 달 생활비만 남겨둘 것. 고정 지출액과 변동 지출액을 합친 금액을 남겨두셔야 됩니다. 요것만 딱 남겨두고 생활하시고, 그렇게 해서 긴축 재정으로 생활을 하시다가 약간 부족하다 싶으면 예비비에서 빼오시는 겁니다. 보너스에서 빼오시는 게 아니고, 남은 월급에서 빼오는 게 아니고 예비비에서 빼오셔야 돼요. 근데 예비비가 사실 빼오다 보면 정말 아까워요. 예비비라는 게. 왜냐면 내가 저축해 놓은 돈이잖아요. 지난해에
이거에서 약간 빼오는 건 엄청 아까운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신기해요. 보너스에서 살짝 빼오는 거랑 예비비에서 살짝 빼오는 거랑 그 심리적인 차이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예비비를 꼭 마련해 놓으시라고 하는 겁니다. 예비비는 잘 안 쓰게 돼요. 세입 심리가. 월급날 이걸 무조건 해 하셔야 됩니다. 그럼 본격 가계부 작성을 위해서 알짜 팁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의견이 분분한데요. 매일 기록해라. 그럴 필요가 없다. 그렇지만 저는 10년째 수기가계부를 작성해 온 결과 매일 기록하는 것이 효과적임을 깨달았어요. 하루 딱 5분밖에. 매일 기록하면 하루 채 5분도 채 안 들거든요. 그 5분도 채 안 드는 시간을 투자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매일 기록하는 그 5분도 안 되는 시간, 이게 사실 매일 하다 보면은 귀찮을 때도 있거든요. 귀찮을 때도 있으니 가계부 작성을 안 하기 위해서라도 지출을 하지 않게 돼요. 이런 신기한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그 핸디캡을 마련해 놓으면 지출을 조금이라도 억제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지출인 날은 무지출이라고 기록을 하세요. 그러니까 신기하게 무지출이라는 그 세 글자만 써도 뿌듯함을 만들어내요. 이 본격 가계부 작성의 관건은 꾸준함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하루 이틀 빠졌다고 포기하지 말고 어떻게든 이 가계부를 꾸준히 밀고 나가는 힘, 이걸 꾸준히 나가는 힘을 붙들고 계셔야 돼요. 그러려면 이 꾸준함을 부여잡고 가려면 한 달 합산을 하실 때 있잖아요. 한 달 합산을 하실 때 자투리 금액 몇백 몇십 원, 몇천 몇백 몇십 원을 너무 맞추려 하지 마세요. 이 오차가 나게 마련이거든요. 이 오차, 5,000원에서 3만원, 4만원, 크게는 5만원 정도까지 자투리 금액이 차이가 나도 너무 맞추려 하지 마세요. 꾸준함을 유지하기 위해선 즐거움이 따라와야 됩니다. 내가 너무 궁지로 나 자신을 몰아넣는 거는 꾸준함을 유지할 수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완벽함을 내려놓고 가늘고 길게 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투리 금액을 너무 안 맞추셔도 됩니다. 그래서 매일 기록할 것, 빨간색이죠. 매일 기록하되 한 달 합산할 때 자투리 금액에는 너무 연연하지 말아라. 그리고 무지출은 꼭 기록하자. 그럼 본격적으로 가계부를 작성하실 거예요. 저는 지난 1월부터 작성을 해왔는데요. 지출과 수입을 꾸준히 기록을 했어요. 그래서 1월 7일부터 제가 작성을 하고 1월 7일, 1월 8일, 1월 9일 이렇게 쭉 나가다가, 그리고 어디로 수렴이 되냐면 2월 1일, 2월 2일, 2월 3일 이렇게 해서 2월 6일 날 결산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2월 4일, 5일, 6일이 무지출이었기 때문에 저는 2월 3일에 결산을 했어요. 최종적으로 다 합산을 해본 결과 지출합계, 변동 지출합계, 제가 블로그에 올리는 70만원으로 한 달 생활하기죠. 이게 67만 1,290원으로 한 달이 마감이 됐어요. 70만원 안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이게 점점 더 줄어들고 있어요. 매달 70만원 안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입은 올해 1월 수입이 좀 많아요. 신랑 직장의 특성상 1월과 2월 수입이 많은데 1월은 수당이 좀 많고요. 그리고 명절 휴가비도 나와서 보너스와 명절 휴가비까지 나와서 월급이 많은 달입니다. 그래서 월급, 보너스, 재부수입, 수당, 아동수당, 월세, 그리고 명절 휴가비 다 합쳐서 수입 합계가 1,087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087만원 수입에 변동지출은 67만원 이렇게 됐고, 예비비와 고정지출도 함께 작성을 했는데요. 예비비, 1월 예비비가 좀 많이 지출이 돼요. 왜냐하면 자동차세와 자동차 보험이 나가는 달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좀 많이 나갔고, 친구네가 왔을 때 접대비가 좀 들어서 그거를
정도를 빼고는 이제 남은 예비비가 680만 원 정도가 남았고요. 그리고 고정지출을 제가 우측에 보면 이 고정지출이 쓰실 때 아마 고민이 좀 되실 겁니다. 나의 고정지출 항목은 꽤 많은데 이걸 매번 여기 다 적어야 되나요? 의문이 드실 텐데요. 저는 다 적지 않습니다. 제 고정지출 항목 중에서 잘 오버되지 않는 항목들이 있어요. 그건 제가 굳이 관리하지 않아도 항상 그 금액 내에서 유지가 되는 것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나머지 그 지출이 과잉될 수 있는 것들 항목만 뺐어요. 내 용돈, 신랑 용돈, 유류비, 관리비. 이거는 초과될 때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내가 기록하면서 잘 관리해 나가야 되겠다 싶어서 요 4개 항목만 적고요. 나머지는 그냥 제가 원래 계획해 놓은 그 금액에 그냥 맞춰버립니다. 전 고정지출이 한 달 169만 원이거든요. 그것 중에서 이 169만 원 중에서 보시면 제 용돈, 신랑 용돈이 올해 1월 들어서 확 줄었어요. 사용한 금액이. 그러니까 제가 제 용돈도 의식적으로 참 안 쓰려고 노력을 했고 신랑도 마찬가지로 1월에는 많이 안 썼던 것 같아요. 신랑은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셔서 편의점 가는 비용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편의점도 많이 안 가서 제가 제 용돈에서도 적게 썼고 신랑도 용돈을 적게 썼고 올해 1월에 캠핑을 안 갔다 보니까 유류비도 적게 들었고 관리비는 약간 초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4가지를 총 합산을 해보니까 이 4가지 항목 중에서 28만 원이 절감이 됐더라고요. 그럼 28만 원이 절감이 됐기 때문에 고정지출 169만 원에서 28만 원만 차감을 해주면 제 지출에서 28만 원이 차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출은 1월 수입은 1087만 원이고 1월 지출은 209만 원이어서 1월 저축액이 879만 원이었습니다. 이거는 그 푼돈 모아 목돈 통장으로 제가 바로 이체를 시켰고 그 보너스가 나올 때 이체를 시켰고 명절 휴가비가 나올 때 이체를 시켰습니다. 그렇게 했고 그리고 누적 저축액이 이제 1월이니까 879만 원이죠.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제가 10년째 가계부 작성을 하면서 초반에 제가 어려웠던 주요 원인을 분석해 봤는데 사실 지금은 너무 간단해서 쉬워요. 가계부 작성이. 근데 예전에는 왜 어려웠을까? 왜 그렇게 쓰기 힘들었을까? 분석을 해보니까 모든 것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모든 것들이 중구난방 흩어져 있어서 막연했던 거죠. 뭐가 그러면 흩어져 있었느냐? 생활비 통장도 흩어져 있고 자동이체가 되는 통장들도 흩어져 있고 신용카드들도 흩어져 있었어요. 그러면 제일 어지러운 부분이 사실은 신용카드가 흩어져 있는 게 어지러워요. 왜냐면 신용카드마다 결제일이 달라요. 그럼 신용카드의 결제일이 다르면 그 하루 이틀 차이로 1월에 결제되느냐 2월에 결제되느냐 3월에 결제되느냐 이게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러면 내가 오늘 쓰는 신용카드가 당장 이번 달에 결제될지 다음 달에 결제될지가 애매한 거예요. 이것부터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걸 가계부 작성을 좀 쉽게 하려면 막연함을 없애려면 신용카드를 없애야 됩니다. 신용카드의 다른 결제일들로 오는 혼란이 많기 때문에 신용카드를 없애는 게 가장 좋아요. 그런데 저는 신용카드를 없애려니까 당장에 현금이 없습니다. 그 방법이 너무 힘들다 하면 신용카드를 한 장으로 통일할 것을 추천드려요. 신용카드를 한 장으로 통일할 것. 그러면 신용카드를 한 장으로 통일하기 위해서는 그러면 일단은 어떤 마음가짐부터 없애야 되냐면 아까운 마음부터 없애야 됩니다. 뭐가 아까운가?
각종 카드사마다 혜택이 다 있어요. 그럼 서로 다른 혜택을 포기하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럼 이 포인트들이 아까움을 포기하지 못하는 게, 근데 여기에 되게 핸디캡이 숨어 있는데, 카드사들의 상술이 숨어 있는데요. 작은 포인트들을 모으게 하면서 큰 결제 금액을 훅 긁어버리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소탐대실이죠. 그러니까 포인트를 과감히 포기하는 결단력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모두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나는 어떤 혜택, 주요 몇 가지 혜택을 가지고 갈 것인가를 추리세요. 저는 제 주요 생활비 통장은 3가지 혜택이 다 있거든요. 통신비 할인, 주유비 할인, 대형마트 할인, 이 3가지가 다 있어요. 체크카드죠. 우리 신랑 카드인데 체크카드예요. 근데 체크카드 내에 돈이 만약에 없잖아요. 그러면 신용카드로 넘어가요. 2가지를 겸용을 하는 건데, 그래서 항상 안에 이제 그 금액을 초과 안 하게끔, 신용카드로 안 넘어가게끔 이제 하죠. 이런 카드를 하나 고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은행 창구에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거. 저는 그래서 우리은행 창구에 가서 상담을 받고 이 카드를 계속 가져가도 되겠다 해서 이 카드로 모든 혜택을 몰았어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당장은 못 하시죠? 길게 잡아서 2달 내로는 하셔야 돼요. 즉각 실행하시는 분들은 한 달 내로 꼭 하시길 바랍니다. 가계부를 한 달 작성하신 후에 이게 작성하는 데서 끝나면 3P 바인더든 가계부든 작성하는 행위에서 끝나면 절대 저에게 도움이 안 돼요. 피드백이 있어야 되거든요. 3P 바인더는 컬러 체크를 하면서 개인 피드백을 받죠. 주간 피드백도 받고 한 달 피드백을 받아요. 가계부도 마찬가지로 한 달 피드백을 스스로 하셔야 되는데, 저도 물론 해드리지만 스스로도 해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나의 목표 한 달 저축액이 확보가 되었느냐. 저한테 미션 제출한 거 있죠. 한 달 목표 저축액을 이렇게 하겠다. 그거가 먼저 확보가 됐는지 확인을 하세요. 그런 다음에 일단 확보가 됐다면 나의 소비는 어느 정도는 계획적이구나 라고 보셔야 되겠죠. 근데 그게 무너지셨다면, 첫 달부터 무너지셨다면 돌아보셔야 됩니다. 무엇을 돌아보셔야 되냐면 자신의 소비 패턴을 돌아보셔야 돼요. 나는 충동적인가 계획적인가, 그리고 나의 소비는 감정적인가 이성적인가를 파악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부분에서 취약해지면 소비를 하게 되는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나는 내 감정이 힘든 날 소비를 하게 되는지, 남과의 비교로 인해서 소비를 하게 되는지, 정말 필요해서 하는지 아니면 갖고 싶어서 하는지, 나의 소비 패턴을 파악해 보시고요. 나의 소비 패턴이 분석이 어느 정도 되시면 과감히 포기해야 하는 부분과 난 절대 이 부분을 놓고 싶지 않아 하는 부분을 파악하셔야 됩니다. 저는 과감히 포기한 부분이 꽤 많아요. 2년에 걸쳐서, 만 2년 넘게 걸쳐서 과감히 포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가족은 옷을 잘 사지 않아요. 옷, 물건 이런 거는 절대 정말 잘 사지 않아요. 근데 그리고 최근 들어서 과감히 포기한 부분이 있습니다. 카페에 가는 부분을 포기했습니다. 제가 사실 제 블로그 이웃들, 자주 방문하는 이웃분들은 아시겠지만 맥카페 1,000원짜리 커피를 마시러 자주 갔거든요. 주 3회에서 5회 정도 갔어요. 그러면은 3,000원에서 5,000원이잖아요. 이거를 한 달 했다고 치면 최대
2만 원 정도 지출이 되죠. 한 달에. 저는 그 부분 누가 보면 그것도 안 쓰고 살아? 2만 원이 어때서 많이 써봐야 2만 원인데, 하지만 카페라떼 효과라고 해서 이게 1년이 지속되고 5년이 지속되고 10년이 지속됐을 때의 금액을 생각하면 그 2만 원이 2만 원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을 포기했습니다. 근데 나는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건 저희 신랑이랑 합의가 된 부분인데, 우리 부부는 치킨 사 먹는 비용은 포기하지 말자. 이건 절대 포기할 수가 없다. 주 1회는 꼭 시켜 먹자. 그래서 치킨을 사 먹는 비용은 절대 포기할 수 없다. 그리고 참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집밥을 중요시 여기잖아요. 집밥을 만들면서 건강 식재료 사는 걸 아끼지 않아요. 그러니까 식비가 사실은 정말 집밥만 하면서, 외식은 아예 안 하면서 정말 집밥만 하는데도 식비가 그런데 많이 드는 이유가, 제가 건강 식재료를 많이 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식재료를 사기 때문에 현미 사는 비용, 그리고 뭐 무항생제, 유기농 제품을 사는 비용, 그리고 한우, 소고기라면 한우를 사고 국내산을 사는 비용, 무농약 제품을 사는 비용 등에 들어가는 비용이 꽤 많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가족이 먹는 우유는 전부 유기농으로 먹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여기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절대 포기할 수 없다. 물건과 옷과 그런 것들은 이제 욕심내지 않고, 그리고 집 크기 늘리는 거에서도 이제 저희 부부는 이제 연연하지 않기로 했어요. 물건을 더 이상 늘리지 않을 건데 큰 집이 필요가 있을까? 큰 집에 들어가는 부대 비용, 그것들이 관리비나 우리가 청소하는 시간들이나 유지하려고 애쓰는 비용, 그리고 집을 깔고 앉으면서 소모되는 비용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집을 늘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저희 부부는 과감히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포기해야 하는 부분과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은 부분을 명확히 하세요. 그래서 나는 옷을 절대 못 포기하겠어. 그러면 다른 부분, 많은 부분은 포기하고 옷은 들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나는 무엇을 포기할 것인가, 포기하지 않을 것인가를 명확히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계부 작성에 대한 의미 부여가 필요한데, 저는 의미 부여하는 행위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그 행위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은 나 자신, 나의 자산을 귀하게 여기는 행위입니다. 작은 돈을 이렇게 귀하게 대하는 태도가 쌓이고 쌓이면 경제적 자유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면서 내가 가계부를 작성하는 3분에서 5분, 그 시간이 나의 자산을 귀하게 여기는 행위이고, 넘어가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거고, 그래서 경제적 자유까지도 가져다 줄 것이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하시면 가계부 쓰기가 수월해지실 거예요. 그래서 자산관리 행성 2주차 미션입니다. 매일 가계부 작성을 인증해 주세요. 단톡방에 인증하시면 됩니다. 가계부 작성 한 달이 지난 후 셀프 피드백을 해주세요. 단톡방이나 제 개인 톡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종이에 수기로 작성하셔서 저한테 보여주셔도 되고, 블로그에 포스팅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워드 문서로 작성을 해서 저한테 전송을 해주셔도 되고요. 그래서 셀프 피드백을 꼭 하셔서 그 피드백이 그 다음 달에 반영이 되셔야 돼요. 피드백을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피드백이 그 다음 달에 반영이 돼야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2주차 미션까지 제가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가계부 본격적으로 작성하시면서 개인적으로 혼란이 오는 일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신용카드와 관련해서
신용카드, 분산된 신용카드를 어떻게 합산할 것이냐 부터 시작해서 혼란이 올 거예요. 그 혼란이 오면 놔버리지 마시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치열하게 고민하고 치열하게 행동하는 만큼 내가 그 행동하는 길에서 그 과정에서 길이 다시 뻗어져 나가고 또 그럼 다시 또 다른 길이 뻗어져 나가고 하니까 행동하는 그 행위 하나하나가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되니까 네, 꾸준히 노력해 주세요. 네, 이상 자산관리 행성 두 번째 영상이었습니다. 네, 이상 성장하는 김엄마였습니다. 감사합니다.